안녕하십니까. 국가위기관리 포럼 제7차 정책 제안서와 관련해서 특수 국가시설, 핵시설에 대한 감염병 위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에 그 카메라에 초점을 맞춰놓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았나요? 각도가? 네.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그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은 석유는 3달분, 액화 천연가스는 1달, 석탄은 15일분의 그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된 원전은 18개월분의 연료를 비축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의 그 원전이 위치한 그런 지도인데요. 경상북도,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그다음에 영광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하는 전라남도, 이 세 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원전 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러한 원전들에서 생산되는 그 에너지의 전기의 양이 우리나라에서 총 생산한 전기 에너지 양의 약 30%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올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최악의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러한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항공 및 해운 운송로가 아직 막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막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초래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3개월 내에 원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에너지 소스가 고갈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원전은 약 1년 반을 우리나라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에너지 소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의 감염 사례가 이제 2020년 4월에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국가 사회 및 보건안보 측면에서 원전 시설에 대한 새로운 감염병 관리 체계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는 상당히 시설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높은 등급으로 유지가 되고 까다로운 규정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거의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원전 시설의 안전관리, 방사능 물질 처리, 종사자의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한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감염병과 관련된 대응 방안이 새로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위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현황의 내용과도 오버랩이 되는 부분인데요. 원전은 상시 운영 및 관리 인력뿐만 아니라 2년마다 해결로봉 교체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수백 명의 원전 시설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타이밍 때 감염병 1등급 수준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이 원전 시설에 상주하는 그런 인력의 2차적인 감염으로 인해서 원전 시설 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외부 인력 또는 내부 인력의 원전 시설 출입에 대한 관리, 위기 상황에서의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원전 시설은 이러한 사람만 드나드는 게 아니라 또 시설 내로 다수의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물류들이 이동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금년 4월에 국내의 경우에는 한수원 본원하고 월성원전 등에서 각각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한수원 본원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본원 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한때 큰 위기 상황을 맞기도 하였습니다만 잘 무사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미국 커네티컷이라든지 펜실바니아주에서 확진자가 원전 시설 출입으로 인해서 그 원전 시설의 그 운영에 그 커다란 위기가 초래되었고요. 캐나다 온타리오라든지 러시아 원전 시설 등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출입을 하는 관계로 시설의 운영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국내외 감염 사례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원전 시설이 그 새로운 그 1등급 수준의 감염병 등에 취약한 그 관계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 과제로서는요, 우리 그 코로나 그 사태가 그 1월서부터 이제 국내에서 그 발발을 하면서 계속 1단계, 2단계, 지역에 따라서는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기도 하고 이 단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편인데요. 이러한 그 코로나 팬데믹의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에 따라서 이 단계별로 원전 시설 보호를 그 차등화해서 거기에 출입하는 상시 및 임시 출입 인력에 대해서 그 관리를 하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원전 시설의 그 안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 원자력 그 전문가들이 다수가 참여를 했지만은 지금서부터는 올해서부터는 감염병 특히 바이러스를 전문으로 하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시 및 또는 위기 상황 시 가동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인력이라든지 그다음 물류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요청 사항으로는 그 원전 시설 내 전체 인력을요, 등급을 나눠서 핵심 인력, 일반 인력, 임시 인력 등으로 분류를 하고 이들의 그 동선을 서로 오버랩이 안 되는 등으로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자체라든지 그 관내, 그 시설이 위치한 그 관내에 도시, 군, 구면 지자체와 감염자 동선 정보 공유 및 전담 원전 시설과 관련된 그 인력이 감염이 됐을 경우 또는 감염 의심이 될 경우 어느 병원에서 이 환자를 자가격리 또는 치료를 할 건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감염병 전문가 가운데 그 1등급 수준의 그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감염병 위기관리 TF팀을 상시 및 위기 상황 시 가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 시설로 출입을 하는 그러한 그 인원, 그다음 물류에 대한 그 방역 및 그 감염 차단 그 방안, 동선을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그 동선을 잘 확보하는 그런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염 전문가의 그 시각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